안녕하세요, 원장님. 2020년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표 사용력 교직원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력 교직원입니다. 교직원의 역량은 보육 서비스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원장은 자신과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보육교직원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따라서 보육교직원의 직무, 경력, 역량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교육, 성인용 공간 및 설비 마련,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기회 제공, 적절한 처우 및 복지 제공 등 보육교직원을 배려하는 근무 환경 조성은 굉장히 중요한 우수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지표는 총 4가지입니다. 원장의 리더십, 보육교직원의 근무 환경, 보육교직원의 처우와 복지,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제고, 이렇게 4가지 지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역력 교직원은 4개의 평가 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4-1 원장의 리더십, 4-2 보육교직원의 근무 환경, 4-3 교직원의 처우와 복지, 4-4 교직원의 전문성 제고. 이 4가지 평가 지표에서 3가지 이상이 우수라는 평점을 받아야 우수로 평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4-1 평가지표 원장의 리더십입니다. 4-1 원장의 리더십에서는 3가지 평가 항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원장은 자신의 전문성 향상을 통해 어린이집 발전에 기여한다. 두 번째, 원장은 보육교직원을 존중한다. 세 번째, 원장은 건전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입니다. 이 3가지 평가 항목 중 3가지가 모두 다 Y로 되었을 때 우수라는 평점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면담을 통해 원장의 어떤 전문성이나 철학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되는데요. 예시를 보면 어떤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있는가,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 향상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고 이제 면담의 예시를 들었습니다. 대부분 원장님들이 원장님의 철학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대답을 많이 못하신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철학이라는 것은 원장님이 아이들을 보육하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기본 생각이 바로 이제 철학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철학이 어떤 철학인지를 편안하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원장은 전문가로서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이것도 면담을 보내요. 지난 1년 동안 원장으로서 전문성 향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 원장님께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도 가만히 일부 되는 거는 같은데요. 그래도 원장님 이렇게 쉬는 동안에 책도 읽으시고 동영상 강의도 좀 들으시면서 전문성을 나름 좀 쌓아가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2년 이상 근속한 교사가 교사 전체의 50% 이상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평가월까지 2년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한 교사가 전체 교사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상은 담임교사, 반을 맞지 않는 교사를 다 포함하고 있고요. 교사 겸직 원장은 제외됩니다. 여기 보시면 제외죠. 출산 전후 휴가를 비롯해 육아휴직인 교사도 다 근무교사로 인정이 되고요. 개원 2년 미만인 어린이집은 최초 원화 입소 시점부터 현재까지 근무한 교사가 50% 이상인 경우 인정됩니다. 교사가 3인 이하의 어린이집은 2년 이상 근속한 교사가 1명 이상인 경우에는 50% 이상이라고 인정됩니다. 산정 방법을 보시면 2020년 5월에 현장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의 경우 2018년 5월 이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근무한 교사가 전체 교사의 50% 이상인 경우에 인정되겠습니다. 4-1-2 평가 항목입니다. 원장은 보육교직원을 존중한다. 두 가지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존중하는 말과 태도를 보여야 되고 또 원장은 보육교직원에게 의견을 묻거나 제안을 경청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Y로 평정되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원장은 보육교직원에게 존중하는 말과 태도를 보인다. 관찰과 면담을 통해서 보는데요. 원장은 평소 모든 보육교직원을 존중하는 말과 태도를 보이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교사에게 민정선생님,
이렇게 개별적인 호칭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또 교사에게 반말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민정, 이거 좀 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혹시 우리가 선생님에게 반말을 좀 사용한다면 적어도 90일 전부터는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기 위해서 연습을 좀 시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원장은 보육교직원에게 의견을 묻거나 제안을 경청하고 이를 반영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면담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보육교직원에게 의견을 묻거나 안건을 경청해야 되고 보육교직원이 의견이나 안건이 타당할 경우에는 수용하고 반영해야 합니다. 이제 교사 회의를 통해서 결정되는 부분을 좀 수용해 주시거나 아니면 교사가 의견을 제안했을 때 적극 반영해 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4-1-3 평가항목인데요. 원장은 건전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입니다. 평가 기준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교사 회의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두 번째, 보육교직원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분장되어 각자의 업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세 번째는 원장은 보육교직원과 사전에 계획된 일정대로 정기적인 개별 면담을 실시하고 있는지 기록과 면담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이 평가 기준 세 가지를 모두 다 Y로 평점 받으셔야 되는 거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첫 번째, 교사회의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교사회의가 정기적으로 월 1회 이상 이루어졌고 회의 내용 관련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회의록 내용을 보시면 주로 전달사항이 있을 거고 논의사항이 있을 거고 결정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나누어서 섹션을 나누어서 좀 기록하는 것들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그냥 전달사항으로 끝나는 것이 많은데 그렇지 않도록 내용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록 확인 자료는 교사 회의록입니다. 두 번째, 보육교직원 업무가 효율적으로 분장되어 각자의 업무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항목인데요. 어린이집 업무는 전체적인 보육교직원에게 적절하게 분장되어 문서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품 및 도서 관리, 실외 시설 관리, 이런 공동 업무, 이런 업무 내용에 따라서 보육교직원에게 분담되어야 하고 이를 업무 분장을 통해서 서로 공유하고 있음을 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 2에 대한 항목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원장은 보육교직원과 사전에 계획된 일정대로 정기적인 개별 면담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장은 개별 면담을 통해서 어린이집 근무 상황, 보육교사가 보육과정 운영 시 느끼는 고충과 어려움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발전의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대상을 보면 담임교사, 반을 맞지 않는 경우를 다 포함하고요. 연장보육 전담교사도 포함합니다. 현장 평가월 기준으로 1년 이내 실시기록을 확인하면서 6개월 이상 근속한 교사의 경우 계획된 정기 면담이 일정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개별 면담 실시기록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6개월 이상의 근속기간의 교사인지를 먼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보시면 기록 확인 자료는 6개월 이상 근속교사인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개별 면담 실시한 기록을 확인하게 됩니다. 교사명과 면담 일시 등을 확인하니까 이 내용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요에서는 우리 어린이집에서 원장님이 수시로 이야기를 하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면담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여기서 보면 원장은 6개월 이상 근속한 교사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면담을 계획해서 기록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이때 정기적인 개별 면담이라는 것은 사전에 일정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필요시 수시로 이야기 나누는 것은 정기적인 면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개별 면담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 교직원들의 어떤 전반적인 근무 상황, 보육과정 운영 시 느끼는 어려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이를 발전의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6개월 이상 근속교사가 있는 경우라면 계획된 정기 면담 일정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개별 면담을 실시하고 관련 기록을 관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4-2 보육교직원의 근무 환경 지표인데요. 이 4-2에는 세 가지 평가 기준을 담고 있습니다. 평가 항목을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사를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지, 또 두 번째 교사를 위한 개인 사물함과 업무 지원 설비를 마련하고 있는지, 또 성인용 화장실을 영유아용과 별도로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 세 가지 항목이 모두 다 Y로 평정됐을 때 우수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첫 번째, 교사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거나 교사의 휴식 공간을 위한 공간 또는 설비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평정 기준을 보시면 한 개가 모두 Y로 평정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휴식 공간이나 교사실, 이런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교사실, 별도로 교사실이 마련되어 있거나 휴식 공간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준 중 한 가지를 충족하면 인정된다 라고 이제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어린이집 내 교사가 함께 모여 회의를 하거나 활동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 교사실이 마련되어 있으면 가장 좋겠죠. 교사실은 영유 활동 공간과는 분리된 공간으로 업무 지원 설비가 구비되어 있고 교직원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집 내 교사가 휴식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입니다. 휴게실인 거죠. 세 번째는 영유 활동 공간이 아닌 어린이집 내의 실내 공간입니다. 이 실내 공간은 교사실, 베란다, 조리실 등의 교사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탁자, 휴식용 의자, 쿠션 등이 마련되어 있으면 이 공간도 교사의 공간이다 라고 이제 평정을 하게 됩니다. 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은 교사실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요에서 어린이집 내 교사실이 반드시 마련되어 있어야 하나요?를 이제 질문했습니다. 교사를 배려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교사실은 별도로 반드시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사실의 휴식을 위한 공간 또는 설비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교사실은 영유 활동 공간이 아닌 분리된 공간이어야 하면서 업무 지원 설비가 좀 구비되어 있고 교직원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평가 항목에서는 교사실, 교사 휴게 공간, 그리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설비 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충족되면 있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렵지 않게 마련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궁금해요에서 어린이집 내 빈 교실에 교사실이나 교사용 휴식 공간을 마련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교사실은 어린이집 인가 공간 내 영유아 보육 공간을 침해하지 않는 기타 유의 공간을 마련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용도 변경 시 면적상 기존 정원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빈 보육실을 교사실로 변경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보육실이 4개가 있는데 한 개를 교사실로 써도 정원에 문제가 없어요. 정원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자, 이럴 때에는 보육실을 교사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용도 변경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그 구청 담당자와 협의를 하시고 또 이 협의된 내용을 그 정보 공개 공시에다가 안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기존에 보육실이 4개였지만 3개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 요 내용들을 지자체와 확인하셔가지고 안내하시면 충분히 빈 보육실을 교사실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단 정원에 대한 인원이 유지되는 경우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궁금해요에서 어린이집 지하층에 교사실을 마련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 하셨어요. 지하층은 지상층에 비해서 이제 환경이나 비상 대비 등 취약하죠. 그래서 물품 창고 등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사실은 지상층에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인가시설에 설치돼 허용된 지하층인 경우에는 종사자 관련 시설 등으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하고 비상재해 대비 시설이 마련되어 있다면 보육실, 교사실로 인정이 됩니다. 4-2-2 평가 항목입니다. 교사를 위한 개인 사물함과 업무 지원 설비를 마련하고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평가 항목이 있는데요. 평가 기준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린이집 내 교사가 개인별로 사용할 수 있는 사물함을 마련하고 있는지, 두 번째는 교사가 개별 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업무용 책상, 의자, 기타 지원 업무 설비, 컴퓨터나 프린터 등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관찰로 평정하게 됩니다. 자, 여기는 두 가지 모두가 Y로 평정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어린이집 내에 교사가 개인별로 사용할 수 있는 사물함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보는데요.
교사 개인 사물함이 보육실, 교사실 등 일상적으로 사용하기 쉬운 장소에 마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사물함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교재교구 등 어린이집 물품을 보관하는 경우로 개인 사물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N평정 대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교사가 개별 또는 공동 업무로 사용할 수 있는 업무용 책상, 의자, 기타 업무 지원 설비, 컴퓨터 프린터 등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관찰로 보게 되는데요. 어린이집 내 개별 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업무용 책상과 의자가 마련되어 있는지, 또 컴퓨터나 프린터, 스캐너, 복사기, 빔, 프로젝터 같이 업무 등의 보육 업무 등에 필요한 지원 설비를 구비하고 있는지, 또 업무 지원 설비로 보육실이나 교사실, 자료실 등이 실제로 사용하기 쉬운 장소에 비치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충족되시는지도 관찰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4-2-3 평가 항목인데요. 성인용 화장실을 영유아용과 별도로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제 체크하는 항목입니다. 보육교직원, 부모 및 방문객이 사용할 수 있는 성인용 화장실을 어린이집 내에 마련하고 있는지를 관찰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거는 한 개가 모두 Y로 평정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보육교직원, 부모, 방문객이 사용할 수 있는 성인용 화장실을 어린이집 내에 마련하고 있는지를 보는데요. 다음 두 가지 기준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부모와 교직원 등이 편안하게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성인용 화장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유아용과 별개로 그러니까 별도의 성인용 화장실이 한 개가 존재하면 가장 이상적이겠죠. 자, 근데 이것이 이제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두 번째 방안입니다. 성인용 화장실을 별도로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에 영유아용 화장실 내 한 칸에 성인용 변기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영유아용이라면 하나는 성인용 화장실을 마련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어린이집 내 화장실 만약에 이제 소규모 어린이집인 경우라면 20인 이하 가정 어린이집이라면 평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